우리 세계는 개척지가 아니다. 두 번째 수레가 푸른 빛을 밀치고 나왔다. 수레 앞에는 둥근 금속통 셋이 묶여 있었다. 그 뒤로 반듯한 상자들이 쌓였고 방탄조끼를 입은 사내 둘이 몸을 낮추고 있었다. 한 명이 검수장을 향해 총을 들었다. 숙여! 레온이 외친 순간 총성이 터졌다. 맨 앞 방패가 크게 흔들렸다. 방패를 든 병사가 뒤로 넘어지자 대열 한쪽이 벌어졌다. 용병들은 그 틈으로 연달아 총을 쐈다. 화살을 준비하던 성벽 위 병사 하나가 어깨를 맞고 쓰러졌다. 하르덴이 빈자리를 몸으로 막았다. 방패 붙여, 틈 내주지 마. 방패들이 다시 겹쳤다. 총알이 나무와 쇠판을 두드렸다. 병사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다. 문제는 방패벽 앞이었다. 쓰러진 들것 두 개와 약상자 사이에 진짜 환자들이 남아있었다. 열 오른 아이는 울 힘도 없는지 입만 벌리고 있었다. 다친 사내는 기어서 성문 쪽으로 오다가 총성에 몸을 굳혔다. 지금 방패벽을 밀면 환자들이 밟힌다. 기다리면 두 번째 수레가 완전히 넘어온다. 레오는 관문을 봤다. 푸른 빛 속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고 있었다. 첫 번째 큰 쇠틀이 문턱을 붙잡고 있어서인지 뒤 화물은 처음보다 쉽게 밀려 나왔다. 쇠틀을 그대로 두면 적이 들어온다. 그렇다고 당장 쇠틀로 달려가면 환자와 약품이 양쪽 사격 사이에 남는다. 그때 윤서아가 엎드린 채 소리쳤다. 앞에 금속통은 적재표대로 산소통이 맞아요. 하지만 뒤 상자에는 폭발물 표시가 있어요. 천으로 가려놨어요. 레오는 바닥을 훑었다. 약상자, 들것, 쇠틀 부품, 잘린 쇠사슬이 한 곳에 엉켜 있었다. 진짜 약이 든 상자를 골라. 지금요? 환자와 약부터 안으로 뺀다. 하르덴이 그를 돌아봤다. 그들을 옮기는 동안 뒤 수레가 더 들어옵니다. 알아. 그래도 사람부터 살린다. 레오는 성벽 위를 향해 창을 들었다. 궁수, 수레를 쏘지 마라. 약상자 뒤 사수부터 끊어. 화살 둘이 거의 동시에 떨어졌다. 첫 화살은 총을 든 용병의 팔을 스쳤다. 사내가 몸을 돌리는 순간 두 번째 화살이 허벅지를 뚫었다. 사격이 잠시 줄었다. 지금이다. 방패 셋은 왼쪽, 둘은 오른쪽, 가운데 길을 내. 병사들이 방패를 비스듬히 세웠다. 좁은 통로가 생겼다. 왕실 호위들이 그 길로 뛰어들어 아이가 누운 들것을 잡았다. 다른 병사들은 기던 사내를 끌어당겼다. 용병 하나가 그들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탕! 총알이 들것 다리를 부쉈다.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왕실 호위가 몸으로 받았다. 리아가 성문 안쪽에서 손을 뻗었다. 아이부터 이쪽으로. 서두르되 밀지 마세요. 그녀는 도망치는 주민들을 벽에 붙여 길을 비웠다. 품에는 피가 묻은 장부와 조약서가 안겨 있었다. 문서는 제가 지킵니다. 본 사람도 전부 안으로 보내세요. 누구도 혼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왕실 호위가 환자를 넘겼다. 주민 둘이 아이를 받아 안쪽으로 달렸다. 오른쪽 재단 돌계단 아래에서는 이미 성기사들과 용병이 맞붙고 있었다. 앞서 가슴에 총을 맞고도 돌입했던 성기사 하나가 약상자 옆에서 힘이 빠져 무릎을 꿇었다. 총알 한 발이 계단에 튀었다. 돌조각이 오르반의 흰옷에 쏟아졌다. 용병은 무릎 꿇은 성기사를 지나 계단 위 환자에게 다시 총을 겨눴다. 구호를 입에 올린 놈들이 환자를 쏘는구나. 오르반은 이미 뽑아든 칼로 그 용병을 가리켰다. 계단에 남은 자들도 내려가라. 저자들을 산채로 잡아라. 버티면 베어도 좋다. 그의 곁에서 부상자를 지키던 성기사 둘이 방패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두 사람이 짧은 기도를 외우자 방패 표면에 흰빛이 번졌다. 오래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첫 총알이 방패를 뚫지 못하고 옆으로 튀었다. 성기사들은 그 한 발 사이에 거리를 줄였다. 용병이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딱! 불발이었다. 사내가 급히 총을 고쳐잡는 동안 철퇴가 손목을 내리쳤다. 총이 바닥을 굴렀다. 뒤에 있던 용병은 칼을 뽑았지만 방패에 밀려 약상자 위로 넘어졌다. 레오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하르덴, 앞으로 세 걸음, 방패벽이 움직였다. 병사들은 쓰러진 들것을 넘고 상자를 밀어내며 나아갔다. 세 걸음이면 충분했다. 멀리서 총을 쏠 공간이 사라졌다. 창과 총열이 부딪혔다. 하르덴이 방패로 용병 하나를 벽에 눌렀다. 왕실 호위는 다른 사내의 팔을 베고 총을 걷어찼다. 계단 쪽 용병들도 성기사들에게 눌렸다. 먼저 들어온 도립조는 이제 관문을 도울 수 없었다. 남은 위협은 두 번째 수레였다. 레온의 뒤에는 성문이 있었다. 앞에는 푸른 관문이 있었다. 큰 철제 틀 하나가 그 사이에 길게 박혀 있었다. 틀의 절반은 검수장 바닥에 나와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푸른빛 너머에 걸쳐 있었다. 그 틀이 관문을 닫히지 못하게 받치고 있었다. 두 번째 수레는 앞바퀴만 검수장에 들어온 상태였다. 짐칸과 폭약 상자, 수레를 미는 사람들은 아직 푸른빛 너머에 있었다. 다리를 다친 사수 하나가 수레 아래에서 앞바퀴를 밀었고 다른 사수는 짐칸 위에서 검수장을 향해 총을 쐈다. 레온의 손등이 뜨거워졌다. 윤서아가 약상자 두 개를 가리켰다. 이것까지 진짜예요. 나머지는 적재표 번호가 달라요. 진짜 약만 성문 안으로 보내. 나머지는요? 레온은 바닥에 흩어진 쇠틀 부품과 탄약통을 봤다. 모두 첫 도립조가 들여온 무거운 짐이었다. 관문은 한 번에 넘는 무게가 한계를 넘으면 푸른 통로가 급히 좁아진다. 완전히 넘어오지 못한 큰 짐은 들어오던 쪽으로 밀려난다. 지금 수레는 앞바퀴만 넘어온 상태였다. 저 큰 틀을 길로 쓴다. 부품과 탄약통을 틀 위에 올려. 병사 둘이 방패를 앞세우고 움직였다. 그들은 검수장에 나와 있는 철제 틀의 절반 위에 부품과 탄약통을 쌓았다. 아직 밀지 마. 한 번에 보내야 한다. 수레는 더 전진했다. 앞바퀴에 이어 짐칸 앞부분이 검수장으로 나왔다. 하지만 뒷바퀴와 폭약 상자는 여전히 푸른빛 너머에 있었다. 짐칸 위 사수가 산소통의 끈을 풀기 시작했다. 무게를 나누려는 움직임이었다. 성벽 위, 저 손을 쏴. 화살이 사내의 손등을 꿰뚫었다. 끈 하나가 풀리며 산소통이 옆으로 기울었다. 윤서아가 소리쳤다. 산소통이 폭약 상자에 부딪히면 위험해요. 둘 다 터뜨리지 않는다. 수레 아래에 사수가 총을 내밀었다. 총성이 울리고 하르덴의 투구가 튕겨나갔다.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하르덴은 쓰러지지 않았다. 방패를 세운 채 레온을 돌아봤다. 영주님, 지금입니까? 푸른 빛 속에서 세 번째 무장 인원의 어깨가 나타났다. 그가 지닌 마도구 때문에 레온의 손등이 더 뜨거워졌다. 수레와 사람,
폭약 상자가 한꺼번에 관문에 걸리는 순간이었다. 지금 밀어. 병사 둘이 방패를 철제 부품 더미에 대고 달렸다. 부품과 탄약통이 큰 틀을 따라 곧게 미끄러졌다. 검수장에 있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푸른 관문 속으로 들어갔다. 관문은 어느 쪽에서 오는 짐인지 가리지 않았다. 그 순간 통과하는 전체 무게만 셌다. 푸른 성에가 순식간에 두꺼워졌다. 두 번째 수레가 멈췄다. 앞바퀴는 검수장에 있었지만 뒷바퀴와 짐칸 대부분은 아직 푸른빛 너머에 있었다. 푸른 통로가 좁아지자 미처 넘어오지 못한 수레가 밀렸고 앞바퀴도 뒤로 굴렀다. 문 너머 사람들이 계속 밀었지만 소용없었다. 수레는 산소통과 폭약 상자를 실은 채 푸른빛 너머로 되돌아갔다. 짐칸 위 사수도 함께 사라졌다. 수레 아래에 매달렸던 사수만 검수장 바닥을 붙들고 버텼다. 레온이 달려가 그의 조끼를 잡아 수레에서 떼어냈다. 큰 철제 틀은 늘어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운데가 꺾였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병사들이 밀어넣은 부품과 탄약통은 푸른빛 앞에서 멈춰 검수장 쪽으로 흩어졌다. 다음 순간 관문이 닫혔다. 푸른빛이 가늘어지더니 사라졌다. 꺾인 철제 틀의 절반만 검수장 바닥에 남았다. 더 들어올 적은 없었다. 계단 아래와 방패벽 앞에 눌려있던 용병들의 얼굴이 바뀌었다. 무기 버려. 수레에서 떼어낸 사내만 바닥에 총을 향해 손을 뻗었다. 레온의 창이 그의 어깨를 꿰었다. 먼저 제압된 용병들은 칼과 총을 놓고 엎드렸다. 왕실 호위는 그 틈에 달아나려던 상단 대표를 넘어뜨렸다. 싸움은 짧게 끝났다. 침묵이 찾아오자 신음이 더 크게 들렸다. 죽은 세관 병사는 여전히 첫 총을 맞은 자리에 누워 있었다. 가슴을 맞은 성기사는 동료에게 기대 겨우 숨을 쉬었다. 부서진 들것 옆에서는 아이의 어머니가 빈천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 아이가 이미 성문 안으로 옮겨졌다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레오는 피 묻은 창을 내려놓았다. 리아가 검수장 가운데로 걸어왔다. 그녀는 확보한 종이를 사람들 앞에서 펼쳤다. 약품보다 무장 인원과 쇠틀을 먼저 통과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검문 면제 부칙도 있고 폭약 상자는 의료 장비로 적혀 있습니다. 그녀가 상단 대표를 내려다봤다. 이걸 구호라고 주장할 생각인가요? 대표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르반이 피 묻은 칼을 닦지도 않은 채 말했다. 교단의 순례로를 침범했고 환자에게 총을 겨눴다. 내가 직접 보았다. 오늘 일은 구호 중의 실수가 아니다. 무장 침투다. 주민들 사이에서 욕설이 터졌다. 누군가 붙잡힌 용병에게 달려들려 하자 레온이 막아섰다. 죽이지 마라. 살아서 누가 시켰는지 말하게 한다. 그는 주변을 돌아봤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약상자를 보지 않았다. 상자 밑과 들것다리, 장부 뒷장부터 살폈다. 방금 목숨을 구한 아이의 어머니조차 남은 약병을 받기 전에 봉인을 확인했다. 남문은 지켰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아무도 열린 문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레온은 하르덴에게 명령했다. 다음 개방부터 검수일은 전투일로 정한다. 예외 통행은 전부 적의 첫 공격으로 보고 준비해. 윤서아가 그 말을 듣고 장부에 다음 장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다. 아직 쓰이지 않은 예외 통행증이 17장이나 남아있었다.